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순간 하늘과 땅이 맺어준 기운을 기록한 인생의 지도입니다. 마치 출생의 좌표처럼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어떤 가능성을 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개의 기둥, 즉 년과 월, 일과 시 속에 자리한 천간과 지지는 그 사람의 기질과 삶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사주를 단순히 기흉을 점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사주는 내 인생이 자라나는 토양을 보여주는 지혜의 지도입니다. 어떤 땅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물과 햇빛이 필요한지, 또 어떤 계절과 더 잘 맞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설계도인 것이죠. 이번에 함께 살펴볼 조합은 바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그리고 갑자시입니다. 네 기둥이 모두 같은 글자, 갑자라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똑같은 씨앗이 4번 심어진 것과 같아 특정 기운이 4겹으로 반복된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조합은 어떤 성격적 특징을 만들어내고 어떤 장점과 과제를 안겨줄까요? 시작과 호기심, 리더십과 지혜 그리고 균형과 회복력까지 갑자사주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인 갑목은 마치 숲속에서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끝없이 뻗어가는 힘. 그 안에는 시작과 성장, 개척과 리더십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는 선두자의 상징이죠. 반면 지지인 자수는 맑은 물을 뜻합니다. 북쪽의 차가운 겨울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씨앗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며 멈추지 않고 무엇이든 담아내며 때로는 유연하게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수는 지혜,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끊임없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갑자입니다. 갑목의 큰 나무가 자수의 물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양분을 받아 무럭무럭 성장하는 형상이지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끝없이 확장되는 숲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물을 머금어 새로운 생명을 내어줍니다. 이 조합은 곧 새로운 출발, 창조 그리고 생명의 움트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 기둥이 모두 갑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동일한 기운이 4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 힘이 단순히 강조되는 수준을 넘어 삶 전체의 색깔을 결정짓는 주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목과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풍부한 창조력과 호기심을 주지만 동시에 불균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숲에 물이 너무 많아 나무 뿌리가 약해질 위험이 있듯, 혹은 나무가 너무 빠르게 자라 주변의 공간을 압도하듯 과잉은 늘 균형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균형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안정된 토대 위에 뿌리내릴 것인가. 이것이 갑자사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성격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시작과 호기심입니다. 네 기둥이 모두 갑자라면 인생은 마치 봄날 새싹이 끊임없이 돋아나는 풍경과도 같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충동이 강해 출발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지요. 하지만 문제는 끝맺음입니다. 시작은 많지만 흥미가 식으면 쉽게 다른 길로 옮겨가 완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은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하지만 깊이를 남기지 못하는 위험도 함께 내포합니다. 둘째, 리더십과 주도성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입니다. 숲속에서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며 다른 나무들의 길잡이가 되지요. 이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강한 자기 주장은 때로는 고집으로, 협력보다는 독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십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경청과 포용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풍부한 사고력과 창의성입니다. 자수의 물은
지혜와 사고의 원천입니다. 거기에 감목의 성장력이 더해지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듯 생각과 영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학문이나 연구, 예술,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력과 집중력을 더할 때 이 창의성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넷째, 감정의 기복과 불안정성입니다. 자수는 늘 흐르고 변하는 기운입니다. 겉으로는 큰 나무처럼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면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날은 넘치는 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의욕적이지만 또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거나 이유 없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 불안과 과잉 분석으로 스스로를 소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점만은 아닙니다. 흔들림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누구보다 깊은 공감과 통찰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장점과 가능성은 아주 뚜렷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무궁무진한 창조력입니다. 네 기둥이 모두 갑자라는 것은 마치 봄마다 새싹이 끊임없이 돋아나는 풍경과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 창조력은 단순한 상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 정신과 리더십입니다. 감목은 숲속에서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큰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그늘에서 머뭇거릴 때 먼저 빛을 향해 길을 내지요. 이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무리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선두에 서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개척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셋째, 학문과 예술에서의 두각입니다. 자수의 지혜와 유연한 사고 그리고 감목의 성장력은 결합하면 깊이 있는 통찰과 창조적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와 학문 분야에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예술과 창작 분야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넷째, 끊임없는 자기 성장 가능성입니다. 갑자는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번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며 인생 전반에 걸쳐 자기 진화를 거듭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큰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뿌리가 더 깊어지고 줄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타고났습니다. 이 회복력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사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을 통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주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목과 수의 기운이 과잉되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마치 장마철, 홍수 속에서 뿌리가 약해지는 나무처럼 힘이 폭주하여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감정, 행동이 모두 넘치면서 조율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둘째, 시작은 많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 덕분에 도전은 잘하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은 많지만 정작 내 것으로 남는 성과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작의 에너지를 결실로 이끌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라도 완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주장이 지나쳐 독단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큰 나무처럼 곧고 뻗은 기운은 뚜렷한 자기 신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힘이 과하면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 안정감을 잃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수의 물은 늘 흐르고 변합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여도 내면은 작은 파동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욕이 넘치다가도 내일은 공허함에 빠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복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다섯째, 인생에서 전환점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갑자의 기운은 늘 새로운 시작을 부릅니다. 그래서 직업, 인간관계, 생활의 방향에서 크고 작은 전환이 자주 일어납니다. 변화 자체는 성장의 기회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단순한 불안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올 때마다 중심을 지키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지혜입니다. 결국 이 사주가 가진 힘은 넘침에서 옵니다. 그러나 넘침은 언제나 균형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 5가지 주의점을 기억하고 조율해 나갈 때 갑자의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진정한 힘으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인생 흐름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 끊임없는 출발의 운세입니다. 갑자는 늘 새로운 문을 여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 수많은 전환점과 출발점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할 때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먼저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작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결실로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둘째, 리더십, 앞장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큰 나무가 숲의 방향을 잡듯 이 사람은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 혹은 모두가 망설일 때 스스로 앞에 서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만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청과 포용이 더해질 때 이 리더십은 존경받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셋째, 지혜, 깊이 있는 사고와 직관입니다. 자수의 물은 사고와 직관의 원천입니다. 이 기운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 기획과 통찰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넷째, 균형, 과잉을 다스리는 과제입니다. 네 기둥이 모두 갑자라면 목과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창조력과 사고력은 넘치지만 불, 토, 금의 기운이 부족하면 삶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열정과 실행력, 안정된 생활, 절제와 규칙을 채워야 합니다.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넘치는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힘으로 모입니다. 다섯째, 회복력,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갑자의 삶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환점과 도전을 겪지만 그만큼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많습니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서고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회복력은 이 사주의 숨은 축복이자 인생을 끝없이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이 5가지 키워드, 시작, 리더십, 지혜, 균형 그리고 회복력은 갑자 사주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기입니다. 갑자의 기운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은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떠오른 순간 즉시 메모장이나 노트 혹은 휴대폰 앱에 기록해두세요. 단어 한 줄, 문장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기록이 나중에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게 시작해 끝까지 완수하기입니다. 큰 도전을 완수하기 전에 작은 완주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읽겠다는 막연한 계획보다 하루 10쪽을 읽고 메모 남기기.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결심 대신 오늘 20분만 걷기.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끝까지 완수할 때 자기 신뢰가 쌓이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균형을 보완하는 습관입니다. 이 사주는 목과 수의 기운이 강하므로 부족한 불, 토, 금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불의 기운은 햇빛과 운동 속에서 얻을 수 있고 토의 기운은
흙과의 접촉이나 현실적 계획 세우기에서 길러집니다. 금의 기운은 정리정돈, 절제된 생활 속에서 채워집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곧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넷째, 경청과 협력 연습하기입니다. 갑자의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 독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함께 갈 때 빛납니다. 대화에서 먼저 상대의 생각을 묻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회의나 모임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 전 다른 이들의 말을 요약하며 공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배려가 협력의 힘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마음 다스림 루틴입니다. 풍부한 에너지는 동시에 흔들림도 만듭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 10분 명상이나 호흡 훈련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하루를 마치며 감정을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흙을 만지는 활동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루틴은 감정의 파동을 잔잔하게 만들고 삶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결국 이 5가지 실천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갑자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자기 성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세우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호기심은 넘치지만 끝맺음은 약할 수 있는 갑자의 기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시작만 하고 멈추었는지, 그리고 그중 단 하나라도 완성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생각은 많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셋째, 내 주장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까? 스스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지만 상대방에게는 고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태도가 상대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 혹은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을지 돌아보세요. 나의 확신과 타인의 수용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순간입니다. 넷째, 나는 어떤 기운에 치우쳐 있는가? 목과 수의 힘이 강한 이 사주에서 불, 토, 금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은 열정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절제일까요? 내 안의 불균형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조율의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갑자의 삶에는 여러 번의 굴곡과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있나요?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내고 있나요? 여섯째, 이 변화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변화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불안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변화는 단순한 새 출발인가요? 아니면 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전환점인가요? 그 의미를 묻는 순간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이루어진 사주는 한마디로 끝없는 새로움의 상징입니다. 네 기둥이 모두 같은 글자로 반복된다는 것은 인생 전반이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떠오르는 아이디어,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주는 분명한 과제를 던집니다. 바로 균형과 완수의 지혜입니다. 시작이 많다는 것은 풍부한 가능성을 뜻하지만 끝맺음이 없다면 경험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새싹이 돋아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갑자의 사람에게 삶의 핵심 과제는 분명합니다. 시작의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완성의 기쁨으로 전환하는 것. 과잉된 기운을 균형 있게 다스리고 흩어지는 에너지를 모아 결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숲으로 키워내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기회는 늘 다가오지만 그것을 성장의 숲으로 만들지 아니면 흩어지는 씨앗으로 남길지는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과 완수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 사주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는 삶을 빛내는 숲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